자, 계속해서 우리 2010년도 기사 2회 문제풀이 갈게요. 기기 4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하고 나왔어요. 그죠? 위상특성 곡선은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위상특성 곡선이 되겠죠? 예. 이걸 우리가 V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전체적인 내용 정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상특성 곡선을 그리면 우리 여기를 전기자전류 IA라고 하고요. 이쪽을 계자전류 우리 IF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을 1로 기준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상을 갖다가 따질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전기자전류와 계자전류의 관계 곡선이라는 거. 이때 출력 P 값은 일정한 상태로 놓고 두 전류의 값을 따져 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자전류 IA가 최소 1대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1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우리 여자전류가 변하면 두 가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역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는 증가된다라는 거 있죠. 무조건 증가입니다. 감소가 돼도 증가고요. 증가가 돼도 증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무조건 증가입니다. 전기자전류는. 그 다음에 여기를 반을 쭉 나눠져 가지고 여자전류가 감소하면 우리 부종여자 발생하는 거죠. 1보다 작아지니까 1보다 커지면 증가하면 과여자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역률이 뒤질 때 지상, 요거는 역률이 앞설 때 진상, 그 다음에 뒤진 전류니까 리액터로 작용하고 여자전류가 증가하면 앞설 때니까 콘덴서로 작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지금은 위상특성 곡선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곡선이냐 물어봤으니까 우리 전기자전류하고 계자전류의 관계를 따지고요. 출력은 일정한 거 찾으면 3번이 되겠죠.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자전류가 IF인데 전기자전류가 I라고 했으니까 IA 대신에 I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가도록 할게요. 42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문제네요.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보아 토크의 1.8배랍니다. 그러니까 전전압이라는 거는 전압이 100%다 걸려 있으니까 1인 상태예요. 100이 1이니까 그때 이제 토크가 1.8이라는 얘기고, 이 전동기에 기동보상기를 써서 전전압의 3분의 2로 낮추어 기동을 했대요. 그때 기동 토크는 전보아 토크와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결론은 이거죠.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나오는 토크란 놈은 전압의 무슨 관계예요? 제곱의 비례.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단답형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산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거의 매회 매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삼상유도전동기 토크와 전압의 관계. 그래서 제곱의 비례라는 거. 그러면 처음에 조건이 뭐였냐면요. 전전압이니까 전압이 100%다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1의 제곱이 되는 건데 그때의 토크는 기동 토크 전보아 토크 1.8배. 1.8에 T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압을 어떻게 했대요? 3분의 2로 낮췄대요. 여기다 3분의 2를 잡아주면 되겠죠. 전체 제곱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토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T 다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기동 토크는 이게 전보아 토크니까 기동 토크는 전보아 토크 몇 배냐? 자, 대각 곱하기 하면 T 다시를 구하면 되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1.8의 T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 곱하기 1.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0.8T가 나오겠네요. 0.8T.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0.8배.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잘 나오니까 좀 보셔야 돼요. 잘. 비례식 계산 문제와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유도기 나오면. 43번. 분권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이래요. 자, V가 200이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50A래요. IA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도 좋네요. RA가 얼마냐면 0.35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동기 기동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1.7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1.7배. 기동저항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기동시의 기동운전 조건을 보게 되면 기동시 전류는 전격값보다 보통 1.2배, 1.5배, 1.7배 전류만큼 더 큰 전류가 흘러가 버려서 그 기동시의 그 전기자의 권선을 절연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기동저항을 갖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기동저항을 IS라고 했을 때 원래 공식은 RA분의 V가 되는데 얘가 대단히 큰 전류가 흘러요. 얼마만큼이냐면 전격 전류보다 지금 주어진 1.7배만큼의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자의 권선을 태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기동저항 RS를 설치해서 얘를 증가시켰을 때 기동전류가 제한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시의 기동조건을 보면 기동전류는 작아야 되고 기동저항은 커야 되고 기동시의 계좌전류는 커야 되고요. 계좌저항은 작아야 되는데 최소 0으로 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앞쪽에 보면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요거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RA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S가 들어갈 것이고 전압부위는 300을 줬죠, 300.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50. 그죠? 곱하기 1.7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여기 0.3 플러스 RS분의 300은 우변값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50 곱하기 0.7 하면요 1.7 하면 85가 나와요. 85.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전압이 200이죠? 200. 여기 200입니다. 200. 예. 그럼 2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5 0.3 플러스 RS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적용하면 200은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5.5가 나와요. 플러스 85에 RS 하고 나오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위쪽에. 그럼 RS는 기동저항 RS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넘어가면 빼기고 요거 넘어가면 나누기로 들어가니까 85분의 200 마이너스 25.5 하고 나오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2옴 나오네. 약 2옴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 답 몇 번이에요? 3번 되겠죠. 3번. 네. 자, 이 항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까지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아예.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넣는 거죠, 하나씩. 2를 넣으면 요게 85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두 개 곱한 게 85. 그러면 이게 200 나누기 2.3 하면 여기 85 나올 거예요. 거의 값이.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쉬운 방법 찾아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44번 가도록 합시다. 44번 문제. SCR을 이용한 인버터의 회로에서 SCR이 도통 상태가 있을 때 도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레치 전류가 이제 흘러가지고 도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부하 전류가 20A가 흘렀대요.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되냐요. 일단은요, 한번 도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게이트 전류를 차단시켜도 주전류는 절대 에노드 전류는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흐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감소시켜도 부하 전류, 주전류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0A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부하 전류 20A 흐른 거 그대로 20A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45번 가도록 합시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는 기계의 특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수치로서 동일 전격에 대하여 단락비가 큰 기계에 갖는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 한번 잡아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단락비가 큰 기계. 앞쪽에서도 한번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철극기 얘기하는 거예요. 철극기. 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돌극기죠? 바로 얘가 이제 수차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용도로 갔을 때.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 철극기, 돌극기, 돌출돼 있는 놈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얘는요, 속도로 따지면 뭐예요? 속도 한번 얘기해보면 돌출돼 있는데, 우리 수차발전기니까 속도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속기로 들어갑니다. 저속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특징이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해가지고요, 일단 안정도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안정도가 증진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죠. 손실이 작으니까. 근데 손실이 작으니까 또 용량은 커지죠. 용량이 커진다. 근데 이제 입력값은 존재하는데 출력값이 작다 보니까 일을 안 해서 손실이 작은 이유가 바로 출력값이 작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하나 들어가죠. 효율이 나쁘다. 나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겠죠. 철 성분이 많아서 우리가 철극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심에 그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L 값이 작더란 얘기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하나 얘기하면 뭐 여 특징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저속기라고 그랬죠. 돌출되어 있는 비철극기가 이제 고속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터빈 발전기 용도로 쓰는 거. 그래서 요거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철극기니까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형태가 커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형이 크다. 형태 자체가 크다라는 특징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특징이 아는 거 물어봤는데 답으로 볼게요. 극수가 적은 고속기 4번에 보면 극수가 적은 고속기라고 했는데 극수도 한번 잡아볼까요? 얘는 극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형태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외형의 크기가 크니까 극수 또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비철극기에 비해서. 그래서 형태가 크고 극수가 많은 저속기가 되어 있죠. 저속기. 그래서 고속기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극수가 적은 고속기가 아니라 극수가 많은 저속기라고 해야 됩니다. 4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변압기를 V결선했을 때 전 용량은 전체 용량 얘기하는 거죠. 한 대 용량이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V결선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항상 V결선은 언제예요? 델타 결선을 운전하다가 한 대가 뻥 하고 터지면 V결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 대를 운전하다가 한 대가 터져서 과보에 의해서 V결선을 운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예비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 터진 놈을 갖다가 내리고 다시 올리는 거죠. 한 대를. 그래서 정상 운전으로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 결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임시방편으로 쓰는 게 V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대 용량이 터져 나가면 용량이 몇 배 감소하냐면요. 루트 3배 감소가 되고요. 다시 V결선에서 한 대를 증설하게 되면 용량이 루트 3배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와 V 간에는 용량의 차가 몇 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델타 운전했을 때는 한 대 용량이 몇 배예요? 3배죠. 우리가 델타 운전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한 대 용량이 P라고 하면은 세 대에 걸려 있으니까 3배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V결선은 어떻게 돼요? 한 대 용량이 몇 배?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배가. 그죠? 우리가 실제.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델타와 V결선 간에는 용량이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루트 3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한 대 용량이 3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루트 3이 2개니까. 근데 반대 루트 3을 나누면 루트 3P가 되는 거죠. 루트 3 2개에서 하나를 빼버리니까 루트 3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의 용량차가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봐봐요. 문제. V결선했을 때의 저 용량은 한 대 용량이 몇 배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한 대 용량이 몇 배?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대 용량이니까. 지금은 이제 요 얘기가 아니라 요 V결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 V결선 운전하다가 한 대 증선해서 델타로 가면 정상 운전으로 가면 용량이 몇 배 커집니까? 루트 3배 커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제는 요거예요. V결선의 전체 용량이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잖아요. 그때 한 대 용량이 몇 배냐? 루트 3배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4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보기 전에 우리 V결선에서 이것도 알아줘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용률, 그 다음에 출력비. 출력비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57.7%. 코질질. 그죠? 이용률은 86.6%. 나중에 실계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컨서베이터 설치하는 목적 물어봤는데 열화 방지, 그죠? 그래서 오일의 열화 방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겠죠. 주상 변압기. 여기는 이제 어디입니까? 대지가 되겠죠. 대지, 그죠? 대지가 돼 있고 주상 변압기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이제 보통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밤이 되면 찬 공기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찬 공기를 만나면 여기에 수분이 발생되겠죠. 이게 수분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러면 이 깡통 안으로 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이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침식작용이 발생됩니다. 침식작용. 점점 굳어진다는 얘기야. 우리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절연여력이 커야 되고, 점도가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4가지가 있었는데, 얘가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침식작용이 발생되면서 점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고체 상태로 되는 겁니다. 굳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절연여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열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 변압기 깡통 안에다가 또 하나의 깡통을 설치하는 게 바로 컨서베이터예요. 여러분들 변압기 보면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컨서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관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게 컨서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화 방지하는 것이다. 3번이 되겠죠? 48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8번 문제는요, 직류발전기 종류별 특성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각각의 발전기에 대한 특성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다 안 봐요. 어차피 답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 답만 볼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차동 복권 발전기가 다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발전기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부하가 증가하면 자속이 감소하면서 단자 전압이 떨어지겠죠. 심하게 떨어지는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기의 특성과 똑같은 특성이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인데 지금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변화하죠. 실제 감소가 됩니다. 심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라번 차동 복권 발전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 보면 Vn분의 V0 Vn 있을 때 이게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부하를 걸면. 그러니까 요 부호가 뭐가 나오는 거야? 전압 변동률 부호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누가 있어요? 분권하고 타여자하고 바로 이 차동 복권이 들어가는 거죠. 전압이 떨어져요. 부하를 걸면. 우리 0이 되는 게 누가 있어요? 부호가 0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 전압이. 평복권이죠. 이 새끼는 뭐예요? 지구상이 없는 거야. 어떻게 부하를 걸었는데 전압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어. 이런 건 없죠. 평복권 발전기.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누구예요? 우리 변태, 직권과 복권이 있다고 그랬죠? 또는 우리 과복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합선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정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 48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권선형 외전자에 비해 농형 외전자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농형은요, 대용량에선 쓸 수가 없어요. 대용량은 권선형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형은요, 보통 중형이나 소형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진 맞고요. 이것도 답으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50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 물어봤는데 우리 세 가지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차동 개전기, 전류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울제 개전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차동 개전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번 볼 건데요. 51번 여기다 풀고 넘어갈게요. 자,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에 바로 어디 내용이에요? 우리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었죠? 이쪽 파트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유도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가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무부하 시험이죠. 개방 시험.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철선이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자 전류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우리 어드미턴스가 들어가겠죠. 세 번째가 이제 단락시험이 들어갑니다. 유도기에서는 구속시험이라고 했던 거죠. 원선도에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동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뭐 임피던스, 뭐 전압, 와트, 임피던스, 동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게 단락전류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철선하고 동선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얘기고요. 전압 변동률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실적으로 전압 변동 부하를 걸기 전과 걸었을 때 이게 뭐냐면 무브화 시험이 V2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단락 시험이 부하를 걸었으니까 V2 N 해가지고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전압 변동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V2 N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 N 곱하기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무브화 시험과 그 단락 시험에서 부하를 걸 시험에서 전압 변동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절연 내력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은 뭐예요? 그래, 변압기를 만들었을 때 얘를 납품하기 전에 하는 실험이 있었죠. 얼마만큼 얘가 견딜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변압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납품하기 전에 얘가 뭐 1시간 딱 운전하자마자 터져버리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 시험이라든지 가압 시험이라든지 1단 접체 충격 전압 시험 이런 것들이 다 절연 내력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연제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무브와 단락 시험하고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자, 칠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2번 계속해서 여기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000V 60Hz 8극 100kW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2차 동선이 3kW래요.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요. 2차 동선에다가 기계손이 2kW일 때 회전수, 전부와 회전수 물어봤는데요. 우리 결론은 뭐냐면 유도기 회전자의 속도 구하는 거죠. 1-S의 NS. 우리 이제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속도 나오면 이 공식밖에 없어요. 1-S NS. 자, 그러면 1-S인데 슬립을 구해야 되잖아요. 안 줬으니까. 그러면 슬립을 구하는데 공식은 네 가지가 원래 있죠. NS분의 NS-N도 있고요. 두 번째가 E2분의 E2S 있고요. 그 다음에 F2분의 F2S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P2분의 P2C인데 지금 동선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동선 주어지면 무조건 제가 네 번째 공식 이용해서 풀라고 그랬어요. 동선, 구리선, 뭐 저항선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동선, 2차 동선, 2차 구리선, 뭐 2차 저항선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럼 슬립은 다시 쓸게요. P2분의 P2C죠.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P2가 입력인데, P2 이입력인데, 입력은 안 주죠. 출력 플러스 손실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출력은 지금 얼마냐면 100 줬죠? 그럼 출력 100에다가 손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선하고 바로 기계손입니다. 2kW. 그러니까 손실이 원래 이제 철선과 동선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그 고정선과 가변선이 있죠. 고정선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철선과 기계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선에 들어가는 거는 동선과 표유부하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계선이 이제 고정선, 동선이 가변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동선이 다시 얼마냐면 3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단위는 똑같으니까 환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0.028 나오죠. 여기에 35분의 1 나오는 거예요. 35분의 1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0.028 넣고요. 동기 속도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NS는 P분의 120F 잡아주시면 됩니다. 극수가 8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얼마냐면 60이죠. 그래서 요거 900 나와요. 그래서 위에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900. 그럼 900보다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이게 항상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NS가 빠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그래서 이거 874 나와요. 874 RPM 하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되겠죠. 4번. 그 다음 53번 옆으로 이동해서 가도록 합시다. 요거 답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똑같은 두 건선을 주건선과 보조건선으로 사용,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주건선과 보조건선으로 사용한 우리 분산기동형이죠. 이 분산기동형은 내부에 보면 두 가지 건선이 있어요. 주건선과 이렇게 보조건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건선 두 개를 맞바꿔주면 회전방이 반대로 도는 게 분산기동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RX의 대소관계는 하고 물어보면 R이 대, X가 소, 대소 그대로 잡아주는 문제도 있어요. 관윤도에. 자, 어쨌든 분산기동형 단상유도 전동기를 운전하려고 할 때 전원금급 장치에 사용할 변압기 결선 방식 물어봤는데 우리 3상에서 2상으로 변할 때 대표적인 결선 T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으로 체크하시고 답이라고 하나 써놓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 규약 효율 물어봤는데 공식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효율 공식 제가 잡아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 발전기 효율 공식 한번 잡아볼게요. 2타, 우리 효율이 2타로 가니까 발전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요, 우리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입니다. 근데 이 새끼하고 같은 게 누구예요? 바로 변압기 효율이죠.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똑같아요. 공식 자체가. 전동기 한번 볼까요?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입력이 기준이에요. 얘는.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죠, 지금.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가 있는데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똑같고 전동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왜냐면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부하에 공급할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출력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준값을. 그 다음에 전동기는 우리 전기적인 에너지가 입력이 기준이에요.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출력, 전기적인 에너지 출력값이 있다 보니까 출력이 기준이 되는 거고, 원래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 규약 효율을 따질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00,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55번 가도록 할게요. 55번 요것도 답이라고 쓰세요. 요거 한 문제밖에 없는데 요거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의 극수보다 이극만큼 적은 걸 사용하는데 그 이유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이극만큼 적은 이유는 그 이유로 하는데 우리 슬립 보면 S는 공식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NS분의 NS-N.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NS-N은 SN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우변이 제로면 두 개를 뺐을 때 얘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속도가 이만큼 차이가 나더란 얘기예요. SNS만큼. 이게 이제 그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봐봐요. 요거 마이너스 N은 SNS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NS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를 없애면 부호가 다 바뀌죠. 그래서 NS 마이너스 SNS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제가 가리면 두 개의 속도가 같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이만큼의 차가 발생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극수가 이극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속도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NS하고 N이 있을 때 항상 NS가 더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자개가 돌고 나서 원판이 회전하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다. 그 속도차가 얼마라고? SNS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기 동기 속도에 비해서 SNS만큼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늦다.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수가 이것만큼 적어지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출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요거 답도 거의 1번에 있습니다. 답도. 자, 56번 보면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은 A, B 두 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대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얘기죠. A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위상이 B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자, 유기기 전력이, 자, 이 A가 있고요, 이 B가 있대요. 근데 얘가 앞서고 있대요, 위상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A 발전기 유기전력 위상이 B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거. 그러면 A 발전기가 위상이 B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뭐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위상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가 흘러요?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유효순환 전류가. 또는 유효 횡류. 그죠? 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동기화 전류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흐르냐면요, 무조건 앞선 쪽에서 뒤진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동기화 전류가, 유효순환 전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되면 두 가지 전력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수전력하고 또 하나 누구 나오는 거예요? 동기화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기화력이 P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E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가 되는 거잖아요. 동기화 전류에서 발생된 하나의 출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동기화력도 A에서 B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앞선 쪽에서 뒤진 쪽으로. 그래야만 그 위상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현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B가 A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죠. A에서 B 쪽으로 공급해야 되죠. 앞선 쪽에서 늦은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로 동기화력이 공급된다.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로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 밑줄 그시면 돼. 비례추이 나왔는데, 우리 비례추이는 어디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슬립과 2차 저항 R2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차 저항이 2배 커지면 슬립도 2배 커지면서 항상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또는 뭐 불변이다, 또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온다 그랬죠. 비례추이에서 이 2차 저항이 들어가 있는 바로 농형입니까? 권선형입니까? 권선형이죠. 우리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을 쓰는 게 2차 저항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종속법, 2차 여자법. 그래서 비례추이는 삼상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58번 가도록 할게요. 58번 문제. 자, 차동 복권 발전기 밑줄 그으세요. 자, 분권기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뭘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분권으로 사용한대요. 분권.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본 건데, 우리 복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누구 있냐면 우리 외분권하고요, 내분권이 있죠. 그래서 복권 발전기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직권하고 분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간단히 그리면, 여기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계좌와 전기자. 그럼 직권이거든요. 근데 요 외분권은 뭐냐면, 요 복권이 직권과 분권이 합쳐진 건데, 외분권은 이 바깥쪽에 병렬로 하나 더 권선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분권. 내분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옆에다 하나 더 그리면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돼서 이제 직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분권이라는 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외분권, 이걸 내분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복권 발전기 중에서 얘는 외분권, 내분권인데 분권 발전기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분권 발전기로. 그럼 분권이라는 놈은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요렇게만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만. 그럼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없앨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개방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개방은 뭐예요? 끊어주는 거죠. 회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단락은 선과 선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그러면 봐봐요. 우리 일단 요 권선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직권계좌 권선이라고 하죠. 직권계좌 권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 계좌와 전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권선은 직권계좌 권선이고요. 이 계좌 권선과 전계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 놈을 갖다 우리가 분권계좌 권선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 분권 발전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직권계좌 권선을 없애야 되는데 개방 아니면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방을 시키면 이렇게 회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개방이거든요. 그럼 회로 구성이 돼야 안 돼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회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방은 아니라 요 선과 요 선을 갖다 이렇게 단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 권선 자체가 없어지면서 계좌와 전계좌가 병렬로만 연결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계좌 권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락을 시키는 거예요. 단락.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 되겠죠. 하나 더 쓸게요. 만약에 복권발전기를 갖다가 직권발전기로 쓰고 싶대요. 직권발전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직권은 요거하고 요것만 남아야 되거든요. 계좌와 전계좌 직렬. 그럼 분권계좌 권선이 회로를 열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구성이 되니까 직렬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분권 나오면 반대되는 거 직권이 반대잖아요. 이렇게 찾고요. 직권 나오면 반대되는 거 분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단락이냐 개방이냐는 나중 문제야. 그래서 안 되면 단락과 개방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를 외워버리는 거죠. 지금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물어봤으니까 직권계좌 권선 단락이냐. 이걸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시험장 가서 그림 그려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를 하시고 외워버리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분권 발전기로 쓴다 그러면 반대되는 건 직권 나온 다음에 단락. 이렇게 앞뒤만 기억하면 되죠.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5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물어봤는데 요거 답으로 좀 찾을게요. 우리 직권전동기 얘기 좀 할게요. 직권전동기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용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전차용이나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기중기였죠. 항상 얘기했던 게 무거운 놈을 갖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직권에서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회전수가 클 때 토크가 작다. 반대로 또 회전수가 느리면 토크는 크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 직권전동기 전차용이나 기중기에 쓴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토크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거운 놈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럭 얘기도 했었을 거리요? 우리 트럭 1톤 트럭 있으면 1단 놓고 출발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래서 1단 놓고 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지돼 있던 놈을 움직이게 되니까 토크가 이빨이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단 놓고 5단 놓으면 어떻게 돼? 2단, 3단, 4단, 5단 올라가면 회전수가 빨라지면서 토크는 작아지는 거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 직권전동기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 3번. 좀 잘못된 거. 기중기 전동기는 직류 분권 전동기를 쓴다가 아니라 직권을 써야죠. 직권. 그죠? 전차용 기중기, 직권 전동기. 자, 마지막 문제 60번 가도록 합시다.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동상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 동상 밑줄 그시고요. 전기자 반작용 밑줄 그세요. 자, 우리 동기기 쪽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전기자 반작용 얘기인데요. 우리 전기자 반작용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요 그림이었죠? 여기 발전기, 여기 전동기, 그죠? 위상은 항상 시계의 반대 방향, 위에 축은 기준이 되는 항상 전류축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예요? 감자. 그리고 밑에는 무조건 증자 또는 자화라고도 했죠. 감자는 자속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거, 증자는 자속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거. 다른 말로 자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나오면 요 그림을 외웠다가 발전기 나오면 요 위치에서 위상이 뒤져 있으면 감자, 앞서 있으면 증자 이렇게 따진다 그랬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전동기는 요 지점에 점을 딱 찍어가지고 위상이 앞서면 감자, 위상이 뒤지면 증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발전기, 전동기인지 그거를 따져가지고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상일 때 얘기죠. 동상일 때 또는 동이상일 때 이제 이거는 R만의 회로가 되는 건데 이때 발생하는 작용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횡축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또는 뭐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만의 회로가 되는 거거든요. R만의 회로. 그때 발생하는 반작용을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요거 우리 성분을 물어봅니다. 횡축 반작용의 성분. 이게 결론은 크기거든요. 크기가 얼마냐면 I의 코사인 세타라는 거 하나 또 추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우리 직축 반작용도 있어요. 요 놈은 성분만 물어봅니다. 크기만.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크기. 그래서 요건 얼마냐면 얘는 그 높이와 관련돼 있어요. 삼각형 그리면. 그래서 I의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얘는 밑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상, 동이상 나오면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이고 그때 성분의 크기는 I의 코사인 세타다. 만약에 혹시 직축 반작용의 성분 물어보면 I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위에 게 더 잘 나옵니다. 밑에 거보다는 요 위에 거. 자,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답은. 동상의 밑줄 그시고 전기자화작용 물어봤으니까 교차자화작용, 횡축반작용 그죠? 옆에다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죠? 교차자화작용 옆에 횡축반작용이라고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크기도 하나 써놓으세요. 아예 I의 코사인 세타. 직축반작용 나오면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문제 풀었고요. 마무리하시고 3회 문제 또 한번 같이 그때 풀을 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